총선까지 이제 5달하고 열흘이 남았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총선 기획단 출범시켰는데 그 면모를 살펴보면 공천 방향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청년층 그리고 다양성을 반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선 기획단 모두 15명이고 윤호중 사무총장이 기획단장을 맡았는데 여성이 5명 그리고 청년층이 4명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도 좀 친문 일색이다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는데요. 내부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더 친황 일색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측근이 전진 배치된 것이 특징이고요. 박맹우 사무총장이 총선 기획단장 맡고 있고 12명입니다. 그중에 여성은 1명, 청년은 없습니다. 자, 양당의 지금 총선 기획단 면모를 한번 보고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물갈이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터져 나올 기세입니다. 오늘 김태흠 의원이 포문을 열었는데요. 영남, 강남 이쪽 지역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 여기에서 3선 이상 하신 분은 용퇴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본인은 재선이죠. 예,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보죠. 자, 총선 승리! 화이팅! 화이팅! 야당이 아주 심하게 발목 잡기를 하는 바람에 또 중요한 입법을 못한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또 앞으로도 정치개혁법이라든가 검찰개혁법이라든가 이런 법들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는 이런 발목 잡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수 의석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야만이 문재인 정부도 성공적으로 그 개혁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고 우리 당으로서도 재집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 선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변화와 쇄신으로 총선 필승!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혁신과 통합으로 집약이 됩니다. 혁신은 공천으로 또 통합은 자유우파의 대결집으로 귀결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정권에 등을 돌렸지만 우리 당으로 선뜻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동안 이 두 가지가 국민들 보시기에 더뎠고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혁신이 통합의 길을 열고 또 통합이 혁신의 폭을 넓히는 선순환을 만들어내 가야 합니다. 예, 차정 교수 양당 총선 기획단 평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어제 그 총선기획단 그 면면을 보고 여야가 좀 바뀐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야당의 입장에서 도전자의 입장, 여당은 수성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당이 뭔가 도전하려는 듯한 그러한 아주 그러니까 메시지가 담긴 그런 네. 총선기획단을 꾸렸다는 거죠. 예를 들면 15명 중에 5명이 여성이에요. 그리고 또 그중에 4명이 그 2030. 예, 2030이라는 겁니다. 이 나름대로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정치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과 청년에 대한 나름대로의 배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뭐 지금 한국당의 앞서 장제원 의원 아까 판넬에도 소개됐지만 그 아주 섬뜩한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금태섭 의원이거든요. 예. 금태섭 의원이 조국 사태 과정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그랬죠. 보이면서 상당히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공천 주면 안 된다. 예. 이러한 사람을 총선기획단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탕평의 그런 모습이 보였다. 그런 이 총선기획단을 출범하면서 제 판넬에 썼지만 이해찬 대표의 책임론이 싹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해찬 대표는 사라지고 없는데 반면에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이 뜨면서 또다시 한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잠깐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여성은 한 명밖에 없고요. 2030 아예 없어요. 그리고 지금 면면을 보면
다 한교안 대표의 접근 지역으로는 영남이라는 겁니다. 당내의 기득권을 그래도 옹호하겠다는 메시지를 읽힌다는 것이죠. 예. 예. 물론 뭐 기획단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공천을 꼭 물론 다 그렇게 하는 그건 것은 아니죠. 아니지만 예. 그래도 또 그러니까 첫 번째 상징성도 출발점이고 있고 첫 메시지도 단추라는 있는데. 예, 그 고리라는 측면에서 그래요. 안타까움이 장성철 든다는 겁니다. 예, 장성철 소장은요. 저는 각 당이 총선 기획단을 발족을 했지만 가로 열고가 빠진 것 같아요. 바로 열고. 민주당은 총선 승리 기획단, 한국당은 총선 패배 기획단. 아이고. 가로 열고 하면. 왜냐하면은 우리 차지원 교수님이 말씀 잘 하셨듯이 민주당에서 금태섭 의원을 총선 기획단에 넣은 것은 대단한 충격이었어요. 저는. 예. 지도부와 가장 다른 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새롭게 좀 바뀌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꾸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단장의 박명희 의원 예. 울산입니다. 그 다음에 팀장의 이진복 의원 부산입니다. 예. 간사의 추경호 의원 대구입니다. 이 총선기획단의 지도부가 영남권 인사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이분들은 공천만 받으면 본선에서 9분 응선을 넘는 분들인데 과연 이분들이 수도권에서의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 공천도 본선도 지옥문인 이런 수도권의 우리 후보들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짤 것이냐 네.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이 세 분 중에서 대선이나 총선을 기획해보거나 참여해본 분이 없어요. 전략통이라고 당에서 인정받은 분도 없고요. 즉 선거의 초년병들이다. 이런 분들이 총선 기획을 한다? 과연 승리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발족을 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아주 자유한국당 가혹하게 평가하셨는데 정태근 의원 너무 좀 가혹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그 자유한국당 기획단에 보면은 김우석 그 상권특보 같은 경우는 뭐 이해창 총재 때부터 보좌역을 했던 사람이고요. 예. 큰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던 사람이고. 근데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요. 아까 금태섭 의원 얘기했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데코레이션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 지금 금태섭 의원은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서 공수처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뭐냐면 청와대가 인사쇄신하고 정책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밀어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청와대에 철저하게 종속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암만 총선기획단에서 이런저런 안을 만들어낸 듯 결국 국민들은 이 문재인 정부가 변하길 바라고 문재인 정부가 인적으로 쇄신되길 바라고 내가 개편하길 바라고 자기 사람 쓰지 않기를 바라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안 되는데 과연 민주당의 총선기획단이 청와대에 대놓고 당신을 바꿔라 라고 하면 이깁니다. 그 얘기 한마디도 못하면 그냥 꽝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반문 정서를 가지고 영남을 중심으로 총선에서 이긴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통합과 혁신을 얘기를 해요. 통합을 할래도 혁신을 할래도 자기 희생이 먼저입니다.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걸 잘라내야 되고 자기 개파 사람들 잘라내야 되고 그런데 총선기획단 전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깔아놓고 뭔 통합을 하고 뭔 혁신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둘 다 꽝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비판들이 계속 나오는데 김영주 의원도 비판하십니까? 예, 저도 비판을 예. 장성철 소장이 굉장히 그 아픈 비판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우리 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네. 비판을 해야 되고 예. 저도 정태근 의원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구조면 양정철이가 혼자 주도하는 원장이라고 원장이죠. 원장이 예.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재은경 의원도 뭐 초선이고 비례고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굉장히 저도 뭐 꽝꽝이 아니라 닭꽝 이렇게 예. 예, 써야 될 시점이라고 하는데 두 양당 모두 비호감도가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이럴 때는 뭐냐면 전공법으로 해요.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과연 현재 민주당이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혁신적이고 잘 뽑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냥 당 전체의 변화를 견인해 말 만한 구심력이 있느냐 그런 거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약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형식 논리랑 그럼 난 푸틴이 가장 민주적인 민주주의를 하는 게 러시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비례대표를 짤 때 20대, 30대, 40대 여성 남성을 50대 50 가장 민주적인 구조. 그러나 실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건데요. 양당이 만든 총선 기획단, 과연 국민 눈높이에 얼마나 맞추었을까 우리 패널들께 여쭤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기영 변호사 평가는요? 전 앞에 두 분 전 의원님들 이야기가 너무 박하다. 너무 짜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후하게 좀 마음을 좀 열어주셨으면. 마무리를, 예. 일단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번에 총선 이제 기획단 했는데 그 전에 총선 공천제도 기획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천제도는 이미 제도화돼 있고 그 큰 흐름을 가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인재영입위원회는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고 한참 있다가 나와야 될 거고요. 결국에 이제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것은 어떤 사람을 이제 국민들 앞에 내놓을 것이냐. 그게 이제 공천 제도와 인재 영입 과정에서의 이제 변화이겠고. 두 번째는 어떤 정책으로서 이제 표현될 거냐. 정책 기조에 대한 문제인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총선 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은 큰 정책 기조를 이제 보고 가는 걸 그걸 이제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그걸 잡는 건데 이번 양당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인재 영입위원회는 별도로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가 됐던 거니까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이 전체적인 정책 기조를 그 총선 기획단인 사람들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민주당에서 좀 더 고심했던 것은 여성에 대해서 정치 참여를 좀 늘려야 되는데 30%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은 그 논의 과정에 형식적으로라도 30% 이상 채워보자. 33% 했던 이것도. 그리고 이후에 계속 그런 논의를 일관되게 한번 진행해보면서 관철시킬 수 있을까를 보자. 예. 그래서 여성위원장을 이제 넣은 건데 청년도 이제 마찬가지고 청년을 좀 확대해보자. 이런 발상인 거고요. 그다음 정책적 기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자유한국당에서 저 모여 있는 분들의 고민과 기조가 뭘까? 일단 그 면면을 보니까 친박당 아니냐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어서 예. 변화의 기운을 못 얻겠다. 이래서 이제 장소영님이 그걸 좀 아주 박하게 이제 평가를 자유한국당에서 하신 것 같고 지금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지금 총선 공천제도 총선 기획단의 활동을 통해서 큰 기조를 한번 잡고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인재 영입의 과정을 통해서 또 한번 평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공약 과정에서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제일 큰 것은 이 공정과 계획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이번 선거를 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해찬 이름이 사라졌다고 그러는데 질서 있는 쇄신론을 주장하면서 예. 지금 제도적인 사람 변화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공정과 개혁이라고 한 주제 속에서는 이번 조국 관련해서 논쟁에서 다 나왔던 주제들입니다. 검찰 개혁이든 어떤 제도 개혁을 하자. 그다음에 정치 개혁을 하자. 그리고 공정의 이슈를 실제 정책적으로 풀어서 2030 세대가 하자. 이게 패스트트랙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되고 못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워낙 앞에 이렇게 네 분이 비판을 많이 해서 좀 길어도 제가 이해해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총선 기획단 자체에 대변인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없으면 내가 오 변호사를 추천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강훈식 의원이 총선 기획단 대변인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예, 열심히 알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서종욱 변호사 저는 평가는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저는 기획단의 구성이 본질이 아니고 얼마나 이게 나중에 본선에서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물갈이 폭을 많이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기획단에 여당은 4명 있고 야당 1명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당은 여성을 30% 이상 하고 민주당은 25% 한다.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에 본선에서 공정한 기준에서 물갈이를 얼마나 하고 여성을 얼마나 공천하고 청년하는 게 중요하지 기획단의 구성은 본질이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예. 자, 두 번째 한국당에서 자국이 너무 친황이고 뭐 친박 이런 비판이 많은데요. 저는 이제 그 대표가 민주적으로 선출됐으면 대표가 정권을 갖고 총선 기획을 꾸리고 그럼 이게 총선에 참패하면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총선에 한국당이 참패하면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거예요? 대표 황교안 물러나는 대표한테 게- 물을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게 황교안 대표한테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실패하면 책임을 물어야지 자꾸 이게 뭐 친황이 어떻다 이렇게 비판할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자, 5분 평가 들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자유한국당의 김태흠 의원 쇄신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는데요. 그 부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특히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 3선 이상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퇴를 하시든가 당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원의 전 현직 당 지도부, 지도자를 자처하는 인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의 기반이 좋은 지역에서 삼선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다졌다면 대인 호변의 자세로 새로운 곳에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자세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용기가 없다면 스스로 용퇴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당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총선 기획단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혁신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들이 이제 총선 기획단을 통해서 발표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구체화될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준비하는 부분들도 말씀 다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혁신 방안들을 마련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차지원 교수, 김태흠 의원이 얘기한 분들 대충 누구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강남 3구나 예. 또 그러니까 영남권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한국당 깃발만으로 충분히 되는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3선 이상 중진도 물러나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교안 대표 같은 경우 비례대표 예. 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험지 가서 뛰어라는 이야기고요. 예를 들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대구 지금 수성에 지금 뜻을 두고 있다는데 예. 대구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 지금 자신의 고향인 거창 산청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창녕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야말로 수도권 험지로 나가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말인즉슨 맞죠. 그러나 제가 지금 친구의 예.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예. 근데 본인은 지금 본인은 김태호 의원은 충청도니까 자기 나름의 험지라고 생각해. 자기는 제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생각했을 때는 당신도 못하면서 왜 남의 일까지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아마 또 받아칠 것 같아요. 예. 역대적으로 또 항상 이런 이야기는 항상 이런 식으로 또 마무리됐고요. 예. 그런데 영남, 강남 3선 그렇지만 본인은 이제 재선이잖아요. 그런데 김태흠 의원은.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표창원 의원이나 이철희 의원처럼 자기 자신을 던지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 당사자들한테는 뭐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은 공천에 있어서 인적 쇄신에 이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요. 보수 정당에서는 1996년 총선 그리고 2000년 총선에서 대거 물갈이를 하면서 사실은 공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때는 YS의 의지가 있었고 한때는 이해창 총재의 의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은 그런 지도부의 강력함이 존재하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황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표된 다음에 제가 예를 들면 당내 중진들하고 사석에서 예를 들면 홍준표든 전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든 김무성 전 대표든 이런 분들하고 사실은 교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의 중진들, 지도급 인사들이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위기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지도력도 정치력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저런 김태흠 의원의 바람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김명준, 앞으로도 저런 요구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당의 지도부와 건의가 더 중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이 양당 모두가 그런 당의 권위들이 그렇게 눈에 다 보이지 않게 리더십 자체가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